안녕하세요. 기쌤입니다. 오늘은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원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미달인지 한 명씩 눈으로 비교해서 직접 타이핑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표처럼 6명이면 할만하죠? 그런데 사원이 100명이면요. 다음 달에 숫자가 바뀌면 또 처음부터면요. 우리 화면 C의 6번, C의 6번 정하늘의 판매 수량이 88인데 95로 고치고 엔터를 눌렀더니 D의 6번 값이 미달이었는데 달성으로 바뀌었죠. 자, E의 6번. 자, E의 6번이 0이었는데 5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E의 8번이 20만이었는데 25만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정하늘의 판매 수량이 88입니다. 달성은 미달이고 보너스가 0이에요. 전체 합계는 20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하늘의 판매 수량이 88을 95로 고치고요. 엔터하는 순간 달성 5만, 25만 이렇게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하늘 사원의 판매 수량 하나만 바꾸었는데 한정이 미달해서 달성, 보너스가 5만 원으로 합계까지 전부 자동으로 바뀌었죠. 우리 오늘 배울 함수는 엑셀의 신장 if 함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딱 3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if라는 이 함수는 영어로 만약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하고 아니라면 저렇게 하라. 엑셀한테 갈림길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함수의 if에 보시면 앞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갈림길이 주어지죠. true일 때의 값과 false일 때의 값을 각각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괄호 안에 넣어줄 건 3개의 항목입니다. 자, 첫 번째 칸에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판매 수량이 목표보다 크거나 같은가? 같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 칸에는 조건이 맞을 때 보여줄 것. 세 번째 칸에는 조건이 틀릴 때, 다를 때 보여줄 것. 만약 목표를 채웠다면 달성, 아니라면 미달. 이 한 문장을 그대로 3칸에 각각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순서랑 똑같죠. 참고로 지난주에 배웠던 if 에러도 이 if의 사촌이에요. 만약에 오류라면 이런 뜻이었잖아요. 자, 우리 오늘 if를 배우면 앞으로 나올 조건 함수들이 더 쉬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쓰는 첫 번째 칸은 어떻게 쓸까요? 자, 비교 기호 4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부등호 그대로입니다. 크거나 크다, 같다, 같지, 작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하면 이렇게 크거나 같다, 크다, 작다, 또 작거나 같다도 있겠죠?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이상, 한글로 하면 이하, 초과,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서, 부등호를 쓰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는 항상 부등호를 표시합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요. 요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거 틀립니다. 요거 틀려요. 자, 요렇게 크거나 같다. 부등호를 앞에 표시하게 됩니다. 꺽쇠를 앞부분에 표시하셔야 됩니다. 부등호를 먼저 입력합니다. 자, 우리 오늘 조건은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목표 수량과 판매 수량. C2셀이 B2보다 크거나 같은가? 판매 수량이 목표 수량 이상인가? 자, 이렇게 조건을 주려고 합니다. 실습 파일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D의 2번 셀을 입력하고 우리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수식을 입력할게요. 는 타이핑 하시고 i를 입력하면 아래쪽에 if가 보이죠? 더블 클릭 하시고 직접 입력해도 되고 마법사를 불러도 됩니다. fx 눌러서 입력할게요. fx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조건을 입력할게요. 자, C2가 B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자, C2가 크거나 같다 B2. 이런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C2가 B2보다 크거나 같은가? 라는 조건을 주고요. 자, 이 값이 true일 때 자, 뭐라고 표시할까요? 자, 두 번째 칸 조건이 맞을 때 보여줄 말 달성이라고 타이핑을 합니다. 달성. 그렇지 않을 때는 미달. 자, 수식을 내가 직접 타이핑할 때는 문자는 큰 따옴표로 반드시 묶어 주어야 되지만 이렇게 함수 인수창에다가 입력할 때는 따옴표를 생략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미달이라고 표시됐죠? 그러면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하시면 자, 전체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자, 자동 채우기가 다 됐습니다. 자, 6명의 판정이 끝났습니다. 자, 사원이 100명이어도 자, 1명의 함수만 입력하면 채우기 핸들로 다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 하나만 쓰고 끝까지 드래그하면 끝. 이게 if의 힘입니다. 이번에는 판정 말고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볼게요. 자,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가 5만 원, 미달이면 0원입니다. 자, 2의 2번 셀을 클릭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if 이번에는 직접 입력해 볼게요. 자, i만 입력하고 더블 클릭, if를 더블 클릭. 조건은 아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C2번이 자, C2셀을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B2번 조건 입력했으니까 쉼표 자 숫자를 입력합니다. 자, 숫자에는 따옴표 큰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5만 5하고 0 4개 쉼표 자, 콜스 값 그렇지 않다면 C2번이 B2번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얼마? 0원입니다. 0 괄호를 닫습니다. 자 그랬더니 0 보너스 0입니다. 나머지도 어떻게 해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더니 데이터가 다 채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아래쪽을 볼게요. 합계에 어떤 뭔가 표시가 떴습니다. 화합이라고 떴네요. 화합의 의미는 자리가 비좁다. 숫자가 입력이 되었는데 자리가 비좁다. 자, 그러면 EF 사이 열너비를 더블 클릭하면 숫자가 보입니다. 20만이라는 숫자가 채워졌네요. 자, 볼게요. 클릭했더니 자, 수식 입력줄에 이미 여기 2의 8번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었어요. sum, 합계. 이 2번부터 2의 7번까지. 여기 합계 함수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 20만, 요 보너스 전체 합계 20만이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숫자는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문자는 따옴표를 입력합니다. 이 부분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성공입니다. 자, 이런 실무 엑셀 수요일마다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함수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실수하시는 우리 3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것만 피하시면 if는 끝난 겁니다. 자, 첫 번째, 따옴표의 규칙입니다. 자, 글자는 반드시 따옴표 필수, 숫자는 따옴표 금지. 자, 만약에 글자에 따옴표를 안 하시면 이름에 오류가 생기고요. 숫자에다 따옴표를 하시게 되면 합계 계산이 안 됩니다. 글자에만 따옴표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부등호 입력할 때 순서. 크거나 같다는 꺽쇠 먼저, 등호를 나중에 합니다. 등호를 먼저 쓰면 수식 자체가 거부당합니다. 자, 수식을 입력했을 때 엑셀이 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면 10중 8구. 부등호를 나중에 써서 그래요. 자, 부등호를 꼭 먼저 써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거, 자, 3줄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if는
함수, if 함수는요. 첫 번째 항목에 조건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맞을 때 값, 세 번째는 틀렸을 때 값 또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조건은 반드시 부등호, 자 등호나 부등호로 넣어주고 크거나 같다는 꺽쇠 먼저 등호 나중입니다. 글자는 반드시 다운표로 묶어주고요. 숫자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업무에서 자동으로 판정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합격, 불합격, 재고 부족 알림, 연체, 여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예제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는 count if, sum if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 그대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